스펙,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럼 먼저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김유정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정 학생 저번에 네. 한번 하고 또 네. 오셨는데 첫방 모니터링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떠던가요? 되게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포장해 주시고 잘 꾸며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유정 네. 학생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입니다. 2002년 단 2명의 인력으로 창업을 해 20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바이오 의약품과 생물 의약품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항체 신약 개발과 단백질 의약품 계약 생산 사업인데요. 2012년 국내 최초의 관절염 치료용 항체인 램시마를 개발, 2017년 기준 세계 79개국에서 판매하고 있고, 항암 항체제 허주마 개발을 시작으로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암 치료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의약품도 개발하면서 세계 의학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만드는 셀트리온과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의약품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또 김태희 씨, 이범수 씨, 장동건 씨 같은 굵직한 배우분들이 광고를 좀 해서 네. 낯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유정 학생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일반 의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항암 이쪽으로 예. 다루다 보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셀트리온의 약이나 화장품보다 더 먼저 알게 된 게 바로 주식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워낙 상한가를 쳐가지고 예. 유명하다 보니까 알게 된 케이스인데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우리 꾸기 형도 주식 좀 하시나요? 옛날에 한번 크게 말아먹어가지고 주식을 전혀 안 하는데 조심해서 주식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쫄딱 망했어요. 근데 사실 기업 자체는 의약품이다 어렵죠.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셀트리온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네, 뭐 낯선 이름이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3만 건 이상 언급이 네. 됐고요. 대부분의 연관어가 안타깝게도 주식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이라든지 뭐 코스닥,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해주신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예.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뭐 종목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 주가, 시가, 뭐 시가총액 등의 이런 것들이고 상승세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 하면은 이 주식이 워낙 대박을 쳐서인지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경제 뉴스라든지 거기에서 파생된 연관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셀트리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시밀러 이쪽은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우리가 약국에서 그냥 구매하는 일반 약이 있고 전문 약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 약품들은 우리나라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제 약을 많이 만드는데 휴미라 같은 약이 한 1년에 한 18조 원 정도 판매가 돼요. 단일 약인데요. 근데 CJ 한 1년 매출이 30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약인데 이런 약들 한 8가지, 9가지 정도가 2020년까지 특허권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특허권이 만료가 됐으니까 누구나 이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시장 규모가 한 100조 원이 넘어요. 여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활약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제 의약인데 왜 이렇게 주가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을까? 그 이유는 화학 공정이 아니라 바이오 공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약의 효능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이 좋고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왜 요즘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아셨으면 좋겠고, 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꿈꿔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업황도 너무 좋고요. 작년 공채를 보면 R&D 직군도 제품 기획, 신약 개발, 그다음에 뭐 연구 지원, 또 통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채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 파트, 또 임상 개발 파트. 복제의약을 만든 다음에 임상 테스트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것들 팔로우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요. 또 품질 파트, 생산 파트, 기타 파트로 채용이 있었습니다. 대졸 기준이고요. 고졸 및 전문학사 부분의 채용이 또 따로 열려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R&D, 품질, 생산 파트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공채도 열릴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봐야 할 기업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제약회사로의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만 기업을 알고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외로 많은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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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정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감기와 독감이 유행을 하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아플 때는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약 복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기업은 제약회사 셀트리온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러 가보시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기업은 제약회사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주식 쪽에서 유명한 기업이라서요. 평소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사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건물이 깔끔하고 저는 이제 건축가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다르구나. 아플 때 드시는 약 있으신가요? 진통제 먹는 거랑 지금은 한약 먹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회사가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회사 같은지 제약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들어봤던 제약회사 따로 있으신가요? 그 약간 주식으로 약간 셀트리온 정도는 좀 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투자도 직접 하신 건가요, 셀트리온에? 저는 좀 자본이 없어서. 셀트리온에서 화장품에 대한 것도 론칭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주식 그때 뜰 네네. 때 한번 보면서 아, 네. 화장품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김태희 씨의 분홍 크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못 들어봤는데 아, 네. 김태희 씨. 좋아하세요? 예. 근데 결혼하셨잖아요. 축하드려요. 네. 네. 셀트리온의 화장품을 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뷰티 바이럴 광고 영상을 네네. 만든 적이 있는데 아, 네. 립스틱 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색감 같은 거를 좀 강조하면서 아, 네. 또 그 천연이라는 점을 네네. 좀 부각시켜서 셀트리온도 네. 바이오 쪽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쪽 천연 쪽으로 약간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제약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미약품이나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어떻게 접해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복제약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복제약 기술이나 뉴스를 읽다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같은 품질이어도 저가로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네네.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점이 유명한데 네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연구를 했던 적이 아, 있어서 네. 많이 읽어봤어요. 그럼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연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사실 이제 화학 성분만 조금 바꿔서 약을 새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술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라이징 기업이라 더 반가운 셀트리온인데요. 네. 대체로 학생들이 주식으로 어느 정도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정도인 예. 것 같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국이요. 셀트리온은 전직 우리 대우자동차 임원이 만들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뭐 성공 신화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우리 창업자인 서정진 회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기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서정진 회장님 어떠신 분입니까? 실제로 또 새로운 또 셀러리맨 신화가 아닌가 싶어요. 삼성 전기에 처음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 이후에 한국 생산성 본부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보다가 그때 대우그룹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컨설팅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그 당시 대우그룹 이제 김우중 회장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바로 임원급으로 대우차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셀러리맨 어떤 성공 롤모델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석에서는 나의 가장 큰 취미는 해외 출장이다. 상국 씨는 취미가 해외 여행인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때 한 대우 출신 동료 10여 명과 함께 넥솔을 창업하게 되는데 이 넥솔이라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독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1등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주식 자산으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정봉호 회장도 제치고 주식 구조 4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분위기거든요. 주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요즘 뭐 새로운 셀러리맨의 신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숨어있는 재벌이네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몰랐던 재벌 연봉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네, 아마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연봉이 3,593만 원이고요. 사원 3,577만 원, 대리 4,323만 원, 과정 4,710만 원, 차장 5,638만 원. 자플래닛이 2018년 1월 11일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다만 1년 사이에 그 주식 시가총액도 상당히 올라갔고 네. 보유한 재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연봉이 많이 올라갈 것에 대한 희망이 좀 큰 그런 기업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홍 쌤, 셀트리온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요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재학생 최종 면접장까지 올라갔던 친구인데 또 품질은 이제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거든요. 중경외시 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 3점 후반대, 전공이 이제 화학 쪽이었고요. 토익은 한 800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오픽도 IH, 이공계치고는 스펙이 괜찮죠. 그리고 화학 분석 기사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또 학업 과정들 중에 좀 바이오, 생화학과 관련된 학업 이력이 있어야 도전이 수월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은 또 구매 직군으로 최종까지 올라갔던 학생인데 여학생이었고요. 그다음 중경외시 출신이고 학점은 이제 나이나 20대 한 중반 정도. 그리고 전공은 이제 미디어 쪽으로 했고 또 복수 전공은 경영 쪽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또 무역 쪽에 무역으로 이제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 또 이제 원재료를 이제 해외에서 수급해 올 때가 많기 때문에 토익도 이제 900을 넘겼었고 오픽도 IH 정도. 그래서 요즘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저 섬유업계 업종에서도 해영업을 진행했던 올드루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험이 있어야 또 구매 직군이라는 건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은 포지션이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기업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바이오 시밀러 샵 신약 개발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성공은 우리 원대한 포부와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바이오 시밀러라는 신시장 개발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든지 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학 기술입니다. 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또 판매되고 있는
어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그 품질과 효능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더 좋은 기술을 덧대서 더 뛰어난 약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업 당시에는 사실 이 바이오 의약, 그러니까 암에 관한 치료라든지 아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에 대한 치료 자체는 외국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거의 독과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과감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다국적 제약사의 어떤 독점 구조를 극복하고 새롭게 신흥 강자로 아마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이라는 것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꼭 최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더 좋은 기술들을 덧대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해온 글로벌 의학 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또 영세했던 이런 제약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시장을 또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셀트리온은 획기적인 목표와 아이디어로 급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3위인 현대자동차까지 넘어섰다고 하죠. 잠시 과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성장세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미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시장에서 좀 밝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약 35조 원 정도로 뭐 코스닥에서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년도 매출을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보면 더 놀라운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매출은 한 8,200억 좀 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5,000억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보다 매출이 약 1.5배 정도 늘었고요. 17년도 때 영업이익은 또 그 이전에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 사업부가 영업이익률이 뭐 50%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냐? 100원 팔면 50원 남는다는 소리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그것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 높으니까 지금 이익률이 62.4%를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항상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면 램시마라는 의약품을 그동안 얘기했는데 작년 2월에 유럽에서 판매를 이제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 이제 혈액암 치료용으로 또 쓰일 수 있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록시마가 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됐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차기작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열된 영상이 하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성과도 반영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천 상륙작전, 샵 광고보다 영화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이 알려지게 된 건 우리 제품에 대한 입소문이나 우리 특정 광고가 아니라 영화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범수 씨가 나온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셀트리온은 홍보 방법을 좀 달리해서 더 성공한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화로 홍보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창업자인 서정진 회장이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좀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드림 E&M인데 이제 얼마 전에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로 사명까지 바꿨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제작한 그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재물포고 출신인데 이 동문인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인천을 소재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천과 셀트리온을 좀 함께 묶어서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홍보 효과를 좀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수 씨가 매니지먼트 부분을 맡아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CJ E&M의 위상을 위협하는 대항마가 될 것이다라는 뭐 예상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016년 설립 5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2016년 매출 228억 원 정도로 올렸는데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것을 통해서도 이 셀트리온을 홍보하는데 좀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까요? 올해 뭐 실적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셀트리온 매출이 한 1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제약사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따지면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제약사라고 하면 우리가 화이자를 얘기하죠. 뭐 비아그라 이런 걸로 유명한 제약사. 이 회사 작년 매출이 528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한 60조 정도가 아마 넘을 거죠. 그다음에 2등이 머크가 한 351억 달러, 3등이 이제 존슨앤존스가 한 334억 달러, 4등이 로시도 한 300억 달러가 넘고요. 10위까지 기업들도 보통 한 200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약은 못 만드는데 특허권 끝난 건 조금 이제 생산하는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앞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크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전 세계 강국이잖아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휴대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근데 이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에 입사하려면 꼭 약들을 나와야 하는 건가요? 셀트리온 같은 제약회사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띄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약회사에 입사하려면 반드시 약대를 나와야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약사 채용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학이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순수 바이오라든가 또 그냥 영업할 수 있는 뭐 영업사원들은 1상, 2상, 3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영어로 된 정보들이 고급 정보들이 많으니까 어학실력도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 가는 게 재료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만 반도체 회사에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공학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그러면 생산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이오 시밀러는요. 그러니까 산업공학도들도 또 이 업계에 도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좀 넓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제약회사에서 문과생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면 저 같은 문과생이 할 수 있는 직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네. 공채 정보를 보니까 이제 기타 직군으로 따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SCM, 일반적인 물류, 그다음에 아까 그 특허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미국 특허 제도라든가 명세서를 정확하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재산 관련된 직군의 채용이 있고요. 또 법무 채용도 따로 있어요. 당연히 뭐 세무나 자금,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와 재무회계와 관련된 파트들, 그리고 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IR이라고 해서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고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이제 직무 채용도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인사 직군에도 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채용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 채용 숫자는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문과들에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상국이요. 네, 우리 셀트리온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우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남자로 살아보진 않아서 남성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꼼꼼함과 섬세함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과 직관 중 본인은 어떤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까? 저는 분석과 직관 중에 분석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직관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성향이 좀 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꼼꼼하고 준비성이 많은 성격 탓에 분석이 더 맞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약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약은 뭐가 있습니까? 정지하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심정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이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워낙 꿈꿔왔던 셀트리온의 입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절함도 있고 기쁨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셀트리온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 셀트리온에 들어오고 싶어요? 제약회사 중에 가장 요즘 좀 각광받는 제약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제약회사라는 생각에 입사를 꿈꿔왔습니다. 자신의 우리 회사의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마주치는 것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들어가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기업 분석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 면접장 가면
요즘 구직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예를 들어 셀트리온 뉴스를 한 3년치 정도를 뽑아요. 뉴스를 쭉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만으로는 이건 내 경쟁자들도 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트 같은 데 나와 있는 공시 자료들을 또한 이만큼 뽑고요. 그걸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볼 때 공식 정도는 알고 가듯이. 그래서 유정 학생 오늘 이제 실제 여기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뭐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오는 이런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꼼꼼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석 직관 뭐 그런 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석과 직관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초반에는 여러분들한테는 분석력이 더 중요할 거예요. 회사 생활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현업에서 업무를 진행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있지 않게끔 데이터를 놓치지 않게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분석력을 내가 충만하게 갖게 되면 이 직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도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 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섹션을 나눠서 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조금 더 멀티플하게 이야기가 가능하다. 그 점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성에게 뭐 꼼꼼함이 강점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저는 회사 다닐 때 느꼈던 부분인데 저는 여성분들이 별로 그렇게 꼼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성별의 그런 느낌들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본연의 강점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고 해서 꼭 갖고 있는 강점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너무 일상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본인 본연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정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제약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직무로 나누어져 있고 또 전공도 불문하고 문과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관심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산업 동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산업이 앞으로 커질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 등의 작년도 R&D 투자했던 그 순위를 제가 살펴보니까 1등이 이제 아마존이고요. 2등이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그다음에 3등이 인텔이고요. 4등이 이제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5등이 폭스바겐, 그다음에 6등이 마이크로소프트, 7등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시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이런 아주 큰 기업들과 함께 R&D 투자가 어마어마하다 이 소리고 8등이 이제 또 머크고 그다음에 9등이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보다 이런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미래 산업이라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의학. 그만큼이나 굉장히 볼륨이 크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관련 전공자들, 아까 저는 안타까웠던 게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대학생인데 셀트리온을 모른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금 1등하는 회사를 모른다는 소리인데 물론 뭐 기업이 다는 아니지만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좀 식견을 넓히고 이런 산업 동향도 바라보고 있어야 또 임원분들 항상 이런 자료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